집에 보탬이 되는 것도 없으면 이 집에서 나가! 추석 차례상 앞, 친척 20명이 보는 앞에서 시연이가 며느리에게 고함을 칩니다. 34세 수민이 차분히 휴대폰을 TV에 연결하자 거실에 충격적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며느리 적금 5천만 원 몰래 빼자. 걔가 뭘 알겠어. 며느리 월급 통장도 압수해야 돼. 남편의 목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처가 돈까지 제가 관리할게요. 친척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수민이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 녹음 벌써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34세 며느리가 시댁을 완전히 무너뜨린 방법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석 전날 밤, 시계는 벌써 9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부침개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34세 사회복지사 박수민은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2시간째 전을 부치고 있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호박전, 버섯전. 시어머니가 적어준 메모지에는 20가지가 넘는 전 종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민아, 기름이 너무 뜨거우면 타니까 조심해. 그리고 모양도 똑바로 해봐. 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 김순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67세인 순자는 의자에 앉아 수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며 끊임없이 지적을 해댔습니다. 네, 어머니. 수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지만 추석 때마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시와 잔소리만 하고 남편 민수는 거실에서 TV만 보며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전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어떡해. 시댁 체면이 말이 아니네. 순자가 일어나서 수민의 어깨 너머로 프라이팬을 들여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수민이 정성스럽게 부친 전들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니야, 됐어. 그냥 내가 할게. 너는 설거지나 해. 순자는 수민의 손에서 뒤집개를 거의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수민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수민의 요리 솜씨를 지적하며 자신이 직접 나서곤 했습니다. 역시 요즘 며느리들은 손맛이 없어.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순자의 중얼거림에 수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들면 안 되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는 남편 민수가 시아버지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부엌에서 혼자 고생하는 수민에게는 그 웃음소리조차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수민아, 내일 친척들 오면 인사 제대로 하고 특히 큰어머님께는 더 깍듯이 해야 해.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당하면 안 되거든. 순자의 말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마치 수민이 언제든 집안에 망신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는 듯이 말이죠.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수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벌써 발이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차례 준비를 하는데도 시어머니의 인정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킬 때쯤 순자가 갑자기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잠깐만 와봐. 얘기할 게 있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수민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차례 끝나고 시간 있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뭐, 집안 살림에 관한 얘기야.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 오래됐으니까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어? 순자의 말에서 수민은 섬뜩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책임감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민수는 여전히 TV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아니, 어쩌면 일부러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부엌 일마저 하겠습니다. 수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순자가 말하는 집안 살림에 관한 얘기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분명 또 돈 얘기일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수민이 돌아서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계산적이고 냉혹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내일 추석 당일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그 일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수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준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6시, 수민은 시어머니의 다그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민아, 벌써 몇 시인데 아직도 자고 있어? 오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수민은 겨우 4시간밖에 못 잤지만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순자는 이미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젯밤에 만든 나물이 이것밖에 안 돼. 사람이 몇 명 온다고 했는데. 순자가 냉장고를 열며 혀를 찼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아이고 진짜. 오전 10시부터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좁은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차례 시간 내내 수민만 계속 일했습니다. 물 따르기, 그릇 치우기, 음식 가져오기. 다른 며느리들은 아이들만 돌보고 있었는데 말이죠. 수민아, 큰아버님 술잔이 비었어. 수민아,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 끊임없는 호명에 수민은 지쳐갔습니다. 점심 식사 후 순자가 갑자기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아, 잠깐 방으로 와봐. 안방에서 순자는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너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지 7년이나 됐지? 그동안 우리가 너한테 많이 해줬잖아. 네,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요즘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졌어. 수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 적금 좀 있지? 5천만 원 정도. 수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적금 금액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걸? 뭐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돈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수민은 당황했습니다. 그 적금은 몇 년 동안 용돈을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 돈은? 뭐? 시어머니가 빌려달라는데 이유를 묻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돈이 제가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혹시 모를 때?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우리 집에서 먹고 자면서 무슨 걱정이 있어? 그리고 말이야, 며느리 돈이 따로 있고 시댁 돈이 따로 있는 거야. 우리가 한 가족 아니야. 수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하지만이 뭐야? 시어머니 말이 틀렸다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빌려주는 거지. 고마워. 내일 당장 찾아서 가져와. 순자는 수민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 뭘 생각해? 시어머니가 급하다는데. 순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실 대화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너 와봐.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봐. 수민아, 엄마 말씀에 왜 그래? 빌려드리면 되잖아. 민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그 돈, 어차피 우리 돈 아니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모은 거잖아. 수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껴가며 모은 돈을 우리 돈이라고 표현하는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됐어. 말 많이 하지 말고 내일 찾아와. 민수는 수민의 말을 자르며 방을 나갔습니다. 역시 아들이 다르네. 수민아, 내일 은행 가서 바로 찾아와. 수민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수민이 모르는 사이 거실에서는 더욱 놀라운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 거실에서는 조용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떠났고
이제 가족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수민이 말 들어줄까? 순자가 소파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타일러 볼게요. 민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혹시 수민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시아버지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수민이는 원래 순한 편이라서 결국엔 말 들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순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5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수민이 월급 통장도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해. 며느리가 돈을 따로 관리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 순자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엄마, 그건 좀. 뭐가 좀? 너희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은 다 가족 돈이야. 특히 며느리 돈은 시댁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하고.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때는 다 그랬어. 며느리가 돈을 따로 빼돌리면 안 되지. 그리고 말이야, 순자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민이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결혼할 때 받은 것들 말고도 생일이나 명절 때 받은 용돈들. 아, 그런 것도 있었네요. 민수가 무릎을 쳤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아? 글쎄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합쳐서 6천만 원 정도네. 나쁘지 않아.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때 화장실에서 나온 수민이 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재빨리 화제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수민이가 음식도 잘하고. 수민이 거실에 들어서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설거지 하겠습니다. 수민이 부엌으로 향하려는 순간 순자가 불렀습니다. 수민아, 잠깐만. 앉아봐. 수민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민아, 아까 얘기한 그 일. 정말 내일 은행에 갈 수 있지? 네. 어머니. 수민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어. 수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너 월급 통장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떨까? 가계부도 우리가 쓰고 용돈도 우리가 주고. 수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건 뭐가 문제야? 우리가 한 가족인데. 그리고 너도 돈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순자의 말에는 강요의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월급은. 수민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부부 돈을 따로따로 관리할 필요 있어. 그냥 엄마가 통합해서 관리해 주시면 편하잖아. 수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월급까지 시어머니가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제 월급은 제가. 왜?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 민수의 말에 수민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엄마가 돈 관리 잘하시는 거 너도 알잖아.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민아.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믿고 맡겨야 해. 그게 우리 집안 방식이야. 수민은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까지 모두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써야 할 돈도 있고. 개인적으로? 뭘? 순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요. 그런 건 우리가 용돈으로 주면 되잖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20만 원. 수민의 월급은 350만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수민에게 자신의 월급에서 고작 20만 원만 용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20만 원으로는. 20만 원도 부족해. 우리 때는 그것도 안 줬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욕심이 너무 많아. 순자는 마치 수민이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 친정에서 주는 용돈도 앞으로는 우리가 관리할게. 그래야 투명하잖아. 이제 친정에서 받는 용돈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뭐가 좀? 시댁에서 받은 돈이면 시댁 돈이고 친정에서 받은 돈도 결국 우리 가족 돈이지.
뭔가 문제 있어. 수미는 더 이상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민의 작은 대답에 순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그럼 내일 은행 갈 때 월급 통장도 같이 가져와. 네. 수민이 고개를 숙이자 민수가 아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수민아, 별거 아니야. 우리 가족이 더 단합되는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수민에게는 단합이 아니라 통제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민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갔을 때 벌어질 더 큰 충격을. 그날 밤 수민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민수를 바라보니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언제부터 남편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새벽 5시, 수민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사이 그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 어떤 앱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홈 CCTV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사실 수민은 석 달 전부터 집안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 시댁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실, 부엌, 심지어 안방까지. 작은 카메라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수민은 어젯밤 녹화된 영상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모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수민이 월급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해. 친정에서 받은 돈도 있을 거 아니야. 합쳐서 6천만 원 정도네. 나쁘지 않아. 순자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수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계획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민수의 태도였습니다. 글쎄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남편이 자신의 친정 돈까지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수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민은 파일을 따로 저장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녹음되어 있어.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민은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수민은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숨겨둔 또 다른 장비를 꺼냈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도우며 배운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갈 때 이걸 가지고 가야겠어. 수민은 녹음기를 옷 속에 숨기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순자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은 재빨리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 척했습니다. 수민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순자가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어머니. 잠이 안 와서 물 좀 마시려고요. 그래. 오늘 은행 가야 하니까 일찍 준비해야지. 순자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수민아, 너 혹시 다른 통장은 없지? 숨겨둔 적금이나 예금 같은 거. 순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민은 긴장했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이 시댁 몰래 돈 모으는 경우가 많다던데. 어머니, 제가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저는 숨길 게 없어요. 수민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우리 며느리는 정직해서 믿음직스러워.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씻고 준비하겠습니다. 수민이 자리를 뜨려 하자 순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수민아. 오늘 은행에서 5천만 원 찾은 다음에 바로 여기로 와. 다른 데 들르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수민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휴대폰 주소록에서 한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라고 저장된 번호였습니다. 수민이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수민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급한 상담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수민 씨. 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무슨 일인가요? 경제적 갈취와 협박에 관한 상담입니다. 증거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 모두 가져오세요. 수민은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침대 아래 숨겼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수민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이제 내가 주도권을 잡을 거야. 수민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냉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적어도 순자와 민수에게는 말이죠. 수민아, 오늘 은행에서 일 끝나면 맛있는 거 해줄게. 순자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5천만 원을 손에 넣는다는 기대감 때문이었겠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민은 평소처럼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하지만 순자는 아직 몰랐습니다. 수민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오전 10시, 수민은 순자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수민아, 오늘 날씨 참 좋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니. 수민은 조용히 대답하며 가슴에 숨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녹음은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자 순자가 갑자기 수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잠깐만.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있어. 네. 너 오늘 5천만 원 찾은 다음에 바로 집으로 와야 해. 딴 데 들르지 말고. 네,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야,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이 돈을 다른 데 숨기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알겠지? 순자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 믿는다. 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거야.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수민은 녹음기가 이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은행 안으로 들어가자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민아, 내가 옆에서 지켜볼게.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말해. 네, 어머니. 수민은 창구로 향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적금 해지하려고 합니다. 수민이 통장과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 전액 해지시는 거죠? 혹시 이유가 있으시다면. 가족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순자가 수민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수민아, 잘하고 있어. 그냥 돈만 받아서 나오면 돼. 그때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큰 금액을 해지하실 때는 보통 가족분들과 상의를 하시는데 혹시 강요받으시는 건 아니시죠? 순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서 찾는 거예요. 수민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요? 한번 해지하시면 다시 되돌릴 수 없거든요. 직원의 재확인에 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저는 이분 시어머니예요. 집안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며느리 돈을 쓰는 거거든요. 문제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수민은 서류에 서명하며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가져가시는 건 위험하니까 다른 계좌로 이체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에요. 현금으로 주세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직원분 말씀이 맞아요. 이체하는 게. 됐어, 수민아. 현금이 좋아. 순자는 수민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잠시 후 5천만 원이 든 봉투가 나왔습니다. 순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가자. 은행을 나서는 순간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민아, 정말 잘했어.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단합될 수 있을 거야.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이 돈을 가지고 바로 집으로 가야 해. 다른 데 들르면 안 돼. 순자는 계속해서 수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순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다. 수민아 덕분이야. 어머니, 그런데 이 돈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돌려줘? 아, 그거.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순자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 돈은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거라서. 수민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한 가족인데 내 돈이 어디 있어? 순자의 논리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돈은 시댁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수와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공했지. 우리 며느리가 참 착해. 순자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민아 고생했어. 이제 월급 통장도 가져와. 태수가 자연스럽게 요구했습니다. 아버님, 뭐 주저할 게 있어? 어차피 우리가 관리해 주기로 했잖아. 수민은 방으로 들어가 월급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모였어. 협박, 갈취, 통제. 다 녹음됐어. 수민이 통장을 건네자 순자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네. 수민아 고마워. 하지만 수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후에 변호사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수민은 시계를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2시간만 더 기다리면 돼. 오후 2시, 수민은 마트에 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섰습니다. 순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수민아, 너무 오래 걸리지 마. 저녁 준비해야 하잖아. 네, 어머니. 금방 올게요. 수민은 마트 대신 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수민 씨,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정폭력과 경제적 학대 전문가로 유명했습니다. 변호사님, 급하게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메시지로 보니 심각한 상황인 것 같던데. 어떤 일인가요? 수민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들을 재생했습니다. 5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수민이 월급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해. 합쳐서 6천만 원 정도네. 나쁘잖아. 김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제적 갈취네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나요?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특히 최근 3개월간 계획적으로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민은 오늘 은행에서 녹음한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거야. 이건 협박이에요. 거주지에서 쫓아내겠다는 위협이죠.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는 충분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혹시 서면으로 된 증거나 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할 수 있나요? 오늘 저녁에 가족 회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제 친정 돈까지 요구할 것 같은데. 그럼 그 자리를 녹화하세요. 영상 증거가 있으면 더 강력하죠. 김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수민 씨, 이미 빼앗긴 5천만 원은 되찾을 수 있어요. 협박에 의한 강제 이전이니까 무효예요. 수민의 얼굴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상대방이 더 악질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내일 모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 바로 고발하는 게 좋겠어요. 그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할 준비도 해두시고. 김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친정이나 믿을 만한 친구 집에 며칠 머물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서류들은 미리 빼두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 녹화 성공하시면 내일 바로 경찰서 동행해 드릴게요. 민사소송도 함께 준비하고요.
수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미는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수민아, 갑자기 웬 전화야? 엄마, 내일 하루만 집에 있어도 될까? 시댁에서 좀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데? 괜찮아. 내일 자세히 얘기할게. 일단 가방 하나 챙겨서 갈 거야. 그래, 언제든 와. 우리 딸 집인데.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미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죄송해요. 마트에 사람이 많아서. 그래, 뭐 샀어? 순자가 장바구니를 확인했습니다. 별거 없네. 이것만 사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사람이 많아서 계산 기다리느라. 수미는 재빨리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민아, 오늘 저녁에 가족회의 할 거야. 너도 참석해야 해. 네, 어머니. 수민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무슨 회의인가요? 앞으로 우리 집안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정하는 거야. 내 의견도 듣고 싶고. 순자의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민은 미리 카메라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태수가 운을 뗐습니다. 순자가 수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민아, 오늘부터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된 거야. 그런데 진짜 며느리라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수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저녁 9시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민은 미리 설치한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순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수민아, 이제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며느리가 됐어. 5천만 원도 내놨고 월급도 우리가 관리하게 됐고. 네, 어머니. 그런데 말이야, 진짜 며느리라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순자의 말에 수민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친정에서 받은 돈들 있잖아.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 같은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수민이 예상했던 바로 그 요구였습니다. 어머니, 친정 돈은? 뭐가 문제야? 어차피 우리 가족 돈 아니야.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시집온 며느리 돈은 다 시댁 돈이야. 그게 우리 집안 규칙이고.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수민아, 엄마 아버지 말씀이 맞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 친정에서 얼마나 받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어? 수민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보, 그건 제 개인적인 게 어디 있어? 우리가 부부인데. 민수의 말에 순자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뭘 숨겨? 다 털어놔야지. 어머니, 하지만은 무슨.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아줬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참아줬다고요? 그래. 내가 우리 집안 살림에 제대로 기여한 게 뭐가 있어. 이제야 5천만 원 하나 내놨다고 큰 소리야. 순자의 말에 수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7년 동안 뭐 했어? 먹고 자고 우리 돈 쓰기만 했잖아. 이제 순자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앞으로는 내 월급에서 생활비도 더 많이 내야 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수민의 월급이 35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생활비로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200만 원은 너무. 뭐가 너무해. 집에서 먹고 자는데 그 정도도 못 내. 태수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200만 원도 부족해. 그럼 남은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수민이 항변했습니다. 150만 원? 거기서 용돈 20만 원 빼면 130만 원이지. 그것도 많아. 순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13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뭐래? 저축하면 되잖아. 그것도 우리가 관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마.
이제 수민의 월급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민아, 하나 더 있어. 순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내 이름으로 대출 좀 받을 수 있겠어? 2천만 원 정도. 대출요? 응. 아버님 사업이 조금 더 어려워져서 내 신용으로 받으면 금리도 낮을 테고. 수민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신용까지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대출은 너무 위험해요. 위험? 뭐가 위험해? 우리가 갚을 건데. 하지만 제 이름으로 빚을 지는 건. 수민아. 순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좋게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야? 어머니, 목소리 좀. 목소리?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들면서 목소리 타령이야? 순자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아까워해? 공짜로 먹고 살았다고요? 그래. 공짜야. 내가 이 집에 뭘 보탰어? 민수도 아내를 압박했습니다. 수민아, 엄마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 좋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여보까지. 나도 이제 지쳤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뭘 했는지 생각해봐. 태수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수민아, 지금 당장 결정해. 우리 말 들을 거야? 아니면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완전한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못하겠다는 거야? 순자가 벌떡 일어나 수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당장 나가. 이 집에서. 어머니,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 순자가 수민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순간 수민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협박, 갈취, 경제적 학대의 모든 증거가 말이죠. 이제 수민이 반격할 차례였습니다. 나가라고. 우리 집에서 나가. 순자가 소리치는 순간 수민은 차분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수민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뭐야? 지금 와서 무슨. 조용히 해주세요. 이거 들어보세요. 수민이 휴대폰을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곧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왔습니다. 5천만 원으로 끝낼 생각은 아니지. 수민이 월급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 해. 합쳐서 6천만 원 정도네. 나쁘지 않아. 순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하신 말씀들이에요. 이어서 오늘 은행에서의 대화가 재생되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말이야, 이 돈을 다른 데 숨기거나 그런 생각은 하지 마. 민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수민아, 이게 언제? 여보도 들어보세요. 그 돈, 어차피 우리 돈 아니야.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모은 거잖아. 엄마 말이 맞아요. 아내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TV에서 흘러나오는 민수 자신의 목소리에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대화도 다 녹화됐어요. 수민이 조작하자 방금 전 가족회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까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았으면서 내 이름으로 대출 2천만 원 받아.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거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민아, 이건. 아버님, 이 모든 내용이 이미 변호사와 경찰서에 제출되었어요. 수민의 말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뭐라고? 경제적 갈취, 협박, 강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순자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잠깐만. 우리가 얘기를 좀. 이제 늦었어요, 어머니. 수민이 다시 휴대폰을 조작하자 이번에는 문자 메시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김 변호사님께 모든 파일을 전송했고 내일 오전 10시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가족 간 금전 갈취, 협박에 의한 재산 강탈, 경제적 학대, 형법상 공갈죄와 강요죄에 해당돼요. 수민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은 협박에 의한 강제 이전이니까 당연히 돌려받을 거예요. 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민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어머니, 7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우리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태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민아, 아저씨가 잘못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수민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이제 이 집을 떠날 거예요. 수민아. 민수가 다가오려 했지만 수민이 손을 들어막았습니다. 여보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저를 보호해주지 못한 남편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미 끝났어요. 이혼 서류도 변호사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수민은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아, 제발. 순자가 울며 매달렸지만 수민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밖에는 수민의 친정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고생 많았다. 엄마. 수민은 어머니 품에 안겨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괜찮다. 우리 딸이 정말 용감했어. 뒤에서 순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수민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수민은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든 증거 확보 완료. 내일 오전 10시에 뵙겠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5천만 원 회수와 위자료 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수민은 승리했습니다. 5천만 원 전액 회수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천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시댁은 가족 간 갈취 혐의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민수와의 이혼도 성사되었습니다. 6개월 후 수민은 새로운 직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민이 후배 사회복지사에게 조언하는 목소리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나 의무감으로 묶인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습니다. 수민의 인생도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고 있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전통은 과감히 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다락방 라디오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